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거 이제요. 의료법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 시험에서 이제 종종 어렵지 않게 만나실 수 있는데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야 되는 법적인 규정이죠. 그래서 이제 의료법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의료법을 보시게 된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치과, 한방, 뭐 요양, 일반 병원들 중에서 병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으면 걔는 입원 환자 30개 이상의 병상을 허가받은 의료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0개 미만이면 전부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이라고 할 때 병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으면 치과든 한방이든 또는 요양이든 일반 병원, 이제 여기는 다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30병상 이상의 병상으로 허가받지 못하는 곳은 환자를 받아서 입원시키는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의원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병원은 쉽게 말하면 100병상 이상, 그리고 100병상에서 300병상까지도 종합병원의 이 병상 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100병상인 경우에는 7개 진료 과목이 필수적이고 300병상인 경우에는 9개 진료 과목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7개 진료 과목에 전문의도 둬야 되고 9개 진료 과목에 전문의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건 병상수가 100병상 이상부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병원 그렇게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1번의 조산원은 조산원도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산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산원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죠? 간호사 출신의 조산사 시험을 합격한 조산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산사가 하는 일은 주로 조산, 아기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임산부, 태어난 아이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을 하고 교육이나 상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조산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병원은 아니지만 의료인이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이 간호사들이 임산부 신생아 대상으로 보건활동도 하고 교육하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의료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옳은 설명,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된다. 그죠? 병원은 30개,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다. 100병상일 경우에는 7개의 전문 진료 과목을 두고 전문의가 다 존재해야 되고 300병상인 경우에는 9개의 전문 과목을 두고 전문의가 다 두어야 된다. 전문의가 다 소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6번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농어촌 의료를 위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차 보건의료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의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름인 거죠. 공무원의 이름 분류죠. 그 다음에 78번. 네, 78번 생후 2개월이 시작되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인 디프테리아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디프테리아라고 해서 DTAP라고 하는데 이제 DTP예요. 그래서 이제 DTP만 보신다고 하면 디프테리아의 D, 그 다음에 파상풍의 T, 그 다음에 퍼투시스라고 하는 백일해라고 하는 그 질병의 P 해서 각각 앞에 초성을 딴 거예요. 그리고 이제 A는 이제 퍼투시스 백일해균에 대해서 아셀룰라가 뭐냐면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백신, 백일의 백신을 준다라고 해서 그 백신에 대한 이름으로 하나의 백신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을 하나의 백신으로 만졌는데 이 퍼투시스라고 하는 이 백일해라고 하는 이 백신이 아셀룰라 세포 없이 그냥 만들어진 백신이다라고 해서 아셀룰라 퍼투시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A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테타누스, 파상풍, 그 다음에 퍼투시스, 백일해 이 질병의 혼합 백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 다음에 백일해. 그래서 이제 이 백일해라고 하는 퍼투시스의 P, 그 다음에 테타누스라고 하는 파상풍의 T,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디프테리아균의 독소에 대한 예방 접종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하나만 더 써줄게요. 이 세 개를 3번 기본 접종을 합니다, 여러분. 안 어렵죠? 이 세 개의 혼합 백신을 한 대로 2, 4, 6 몇 개요? 2, 4, 6. 선생님 왜 끊어 읽어요? 재밌잖아요. 그냥 2, 4, 6개월에
세 번 기본 접종을 한다라고 하면 밋밋한데 우리가 한번 스타카토로 찍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2, 4, 6 어떻게 해요? 2, 4, 6 그래서 369, 369처럼 2, 4, 6에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백신을 기본 접종 3개를 하기 때문에 이 3개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폴리오는 뭐예요? 그죠? 소아마비라고 하는 예방접종도 곁들여서 어떻게 한다? 곁들여서 이렇게 해서 2, 4, 6 이렇게 두 달의 인터벌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3번 진행합니다. 그러면 2개월에 시작하니까 그 다음 회차는 4개월이 되겠죠. 그 다음 회차는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2, 4, 6에 시작하면 기본 접종, 예방접종,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의 폴리오라고 하는 소아마비 예방접종까지 2, 4, 6에 진행하는 가장 전형적인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좀 아까 생후 4주 이내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생후 4주 이내는. 그쵸? BCG잖아요. BCG. 그래서 B 다음에 이제 어쨌든 BCG 다음에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9번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는 안타깝지만 이분밖에 없습니다. 고령자, 피성년, 성년 후견인을 피해가야 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질병에 걸려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노령이 있거나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이죠. 피라는 것은 피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년 후견인이 안 돼야 되는 사람. 1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질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사람,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서 성년 후견인으로는 활동하기 어렵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안 되고요.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도 안 돼. 한정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정 들어가면 안 되고 행방불명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80번 노령화 지수. 이거 인구에서 많이 물어보는 데이터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인구 노령화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인구 노령화. 누구 대비? 연소자 대비 노인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미래 인구가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노령화가 얼마나 되느냐, 인구 노령화가 얼마나 지금 극단화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한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노령화 지수입니다. 그러니 노령화 지수는 시험에 한번 등장할 만한 데이터라는 거죠. 이 노령화 지수는 노령화래요. 노령화. 주인공은 누구야? 어르신들의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주인공이니 주인공은 분자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분자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인구 집단을 0에서 14세 그러니까 만 15세까지를 보는 거예요. 얘네들 우리가 유소년 인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유소년 인구, 유년, 소년 인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 분의 65세 이상의 인구를 비교해서 얼마나 인구 노령화가 가중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 이게 바로 인구 노령화 지표인 노령화 지수입니다.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80번에 해당되는 이 문구 이제 분자 분모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런데 노령화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인공을 물어보는 것은 결국 누구의 비율, 그죠? 65세 이상의 인구가 유소년 인구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비율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나야 나 65세 인구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81번. 간염 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경구 감염이 되는 소화기계 감염병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B형 감염이나 C형 감염은 혈청 감염병이죠. 감염병 환자는 왜 격리시켜요? 감염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으니까. 그래서 감염병 환자에 있어서 가장 초기 단계는 격리죠, 격리.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참여도.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건을 제공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상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나 뽑으라면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죠? 가정방문. 가정방문은 가서 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간호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차관점을 둡니다. 그래서 가서 그 가정에 실제적으로 적합하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고 가족 스스로 자기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성을 띠는 그 교육사업이 바로 뭐다? 가정방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휴먼 이뮤노글로불린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HIV는 어떠한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예요. 그죠? 에이즈죠, 에이즈. 그래서 에이즈 환자와 타액과 혈액과 그 다음에 환자를 관리했던 이제 물품의
이제 자상을 입었을 때 이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HIV 이 면역결핍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이 혈액이나 주사받는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HIV 말고도 혈청 감염이 되는 B형 감염, C형 감염 전부 다 이제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주의사항의 하나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HIV.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교육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척추측만증은요. 이거 이제 만성적인 척추질환인 경우도 있고 요거는 아예 측만이라고 하는 척추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예방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안전사고, 소아비만, 편식교정, 영양교육, 상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 예방 차원의 교육사업으로 가장 적합하겠죠? 요건 안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급 감염병부터 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은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암기해야 되죠. 유행 여부, 그러니까 팬데믹하게 호흡기를 통해서 또는 은닉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또는 수직 감염을 통해서 엄마가 태아에게 또는 예방을 하지 않게 되면 기생충을 통해서 이제 식이를 통해 간을 통해 폐를 통해 오염될 수 있는 기생충 질병, 그 다음에 마른 사람들이 접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질병을 우리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질병관리 사업을 가리키는 민윤희 선생님이 목요일 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실 거라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그냥 우리가 이제 가볍게 확인하셔야 돼요. 매독, 임질, 연성화감 이런 거는 주로 성물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거나 매독 같은 경우는 엄마에게서 태아에게 수직 감염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죠. 이런 질병과 그 다음에 팬데믹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행을 퍼뜨릴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간흡충 같은 기생충 질환, 그다음에 수족구병 같은 접촉성 이 바이러스성 감염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층병 예, 이제 나와 있는 감염병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